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뭇별들이 총총히 내려다보는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기와지붕이 겹겹이 쌓인 큰 기와집이 한 채 자리하고 있었으니 이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엄격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진사 어른의 댁이었습니다. 낮이면 하인들이 마당을 쓰는 소리와 훈장님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지만 해가 지고 달이 차오르면 이 거대한 집은 마치 숨을 죽인 짐승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오직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스치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저녁밥 짓는 연기가 잦아들고 아낙네들의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올 법도 하건만 진사댁만큼은 가문의 법도가 어찌나 엄한지 해가 떨어지면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문이 굳게 닫히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하는 서슬퍼런 규율이 밤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적막한 안채의 가장 깊숙한 곳 규방에는 혼기가 꽉 찬 진사 어른의 고명딸 서영이 잠들지 못한 채 호롱불 심지만을 도두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고운 이마에는 수심이 어리기보다는 묘한 긴장감과 기다림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영은 낮 동안 어머니와 고모들의 눈을 피해 얌전히 술을 놓고 책을 읽으며 단아한 양반가 규수의 모습을 보였지만 모두가 잠든 이 시간이 되면 그녀의 심장은 마치 방금 잡힌 산토끼처럼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하여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난초향이 감돌고 있었지만 서영의 온 신경은 방문 너머 툇마루를 지나 멀리 뒷마당 담장 쪽에서 들려올 아주 작은 인기척에 곤두서 있었기에 비단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조차 거칠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이 가까워지는데 기다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무심한 밤바람 소리만 문풍지를 흔들자 서영은 혹시 오늘 밤 그가 오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혹여라도 오는 길에 마을의 술락꾼이나 집안의 하인들에게 들킨 것은 아닌지 오만 가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진사댁의 담장은 높고 견고하여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동시에 안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철저히 막는 감옥과도 같았기에 담장 너머의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일이었으나 젊은 날의 연정은 그 높디 높은 담장조차 훌쩍 뛰어넘을 만큼 뜨겁고 무모한 것이어서 서영은 입술을 잘근 깨물며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서영의 귀에 꽂혔으니 그것은 풀벌레가 우는 소리와 비슷하면서도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3번 끊어지는 두 사람만이 아는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찌르르, 찌르르, 찌르르. 가을밤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귀뚜라미 소리 같았으나 서영은 단번에 그것이 진짜 벌레 소리가 아니라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입술을 모아 소리를 내는 진우, 도령의 신호임을 알아차리고는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혹여라도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옆방의 유모에게 들릴까 염려하여 숨소리조차 죽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꽃신을 찾아 신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신중하고도 민첩했습니다. 서영이 갯마루를 내려와 뒷마당으로 향하는 좁은 길로 접어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뺨은 오히려 부끄러움과 설렘으로 붉게 달아올라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뒷마당은 안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으로 겨우내 먹을 김장독들이 묻혀있는 장독대와 오래된 살구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낮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는데 밤이 되니 장독들의 검은 그림자가 마치 웅크린 사람처럼 보여 서영은 순간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그림자들 사이에서 익숙하고 그리운 실루엣이
스르르 일어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거나 혹은 낡은 개구멍 사이로 손을 뻗는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고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장독대 뒤편, 달빛조차 나뭇가지에 가려 잘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다다르자 담장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서영 낭자. "저 왔습니다."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본래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지금은 건너 마을에서 근근히 글공부를 하며 지내는 처지였기에 진사 어른은 가난한 그를 사윗감으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으므로 두 사람은 이렇게 밤의 어둠을 빌리지 않고서는 얼굴조차 마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서영은 담장의 틈새로 보이는 진우의 낡은 가끈과 해진 옷소매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나 그 와중에도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는 그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고와서 금세 눈가의 물기가 어리고 말았습니다. "오시는 길에 별일은 없으셨는지요?" 오늘따라 대문 앞을 지키는 하인들의 기척이 심상치 않아 마음을 졸였습니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담장 틈으로 조심스레 손을 내밀자 진우는 거친 흙벽의 차가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덥석 그녀의 하얗고 고운 손을 감싸쥐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진우의 손은 붓을 잡느라 생긴 굳은 살이 박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서영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도 부드럽고 든든하게 느껴졌으며 맞잡은 두 손을 통해 말로 다하지 못한 그리움과 애틋함이 전해져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담장이라는 가로막힘이 야속할 법도 하건만 오히려 그 장애물이 있기에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절실하고 단단하게 묶이는 듯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달이 구름 뒤로 숨어준 덕분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낭자께서는 별일 없으셨습니까?" 지난밤에 곧불 기운이 있다 하여 내내 마음이 쓰였습니다. 진우는 서영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지극한 정성으로 물었고 서영은 그의 걱정 어린 말 한마디에 지난 며칠간 앓았던 몸살이 씻은 듯이 낫는 기분을 느끼며 수줍게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곁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두 사람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찰나였기에 그들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거창한 나라실이나 심오한 학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무엇을 먹었는지, 마당에 핀 국화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혹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와 같은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그 사소한 이야기들이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중요한 소식이 되어 서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진우는 낮 동안 서당 아이들을 가르치며 있었던 우스운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서영을 웃게 만들었고 서영은 진우를 위해 몰래 아껴둔 곶감 하나를 행주치마 속에서 꺼내어 담장 너머로 건네주며 그의 허기진 배와 마음을 동시에 채워주려 애썼습니다. 그때 갑자기 뒷산에서 부엉이가 부엉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오자 깜짝 놀란 서영이 흠칫하며 진우의 손을 꽉 잡았고 진우 역시 긴장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는 작은 새소리 하나도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법이라 두 사람은 행여나 집안 어른들이 깰까봐 가슴을 졸이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다행히 안채 쪽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안도하며 서영의 손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고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호랑이가 내려온다 해도 낭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씩씩하게 말하여 서영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엄격한 아버지의 호통과 가문의 명예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라는 것을, 만약 두 사람이 이렇게 밤마다 몰래 만나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진우는 멍석마리를 당해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고 서영 또한 평생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거나 원치 않는 곳으로 시집을 보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을 알기에 서영은 진우의 씩씩한 말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으며 오히려 그의 낡은 옷소매를 보며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당당하게 대문으로 들어올 날이 과연 언제쯤 올 것인가 하는 막막함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 또한 서영의 근심 어린 눈빛을 읽은 듯 잡고 있던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낭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한양가는 과거 길에는 반드시 급제하여 이 높은 담장을 넘는 도둑이 아니라 당당한 사내로서 낭자의 아버님 앞에 저를 올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부디 아프지 말고 이 마음 변치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진우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어 서영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령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다릴 것이니 부디 몸성이 다녀오시옵소서 라고 답하며 그의 굳은 의지를 믿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새벽이 가까워 오는 듯 동쪽 하늘 끝이 희미하게 밝아오려 하고 있었고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나누었던 미러와 따뜻한 체온을 뒤로하고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발길을 무겁게 붙잡았지만 닭이 울고 사람들이 깨어나면 이 모든 비밀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함으로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남남처럼 살아야 하겠지만 달이 뜨면 우리의 세상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서영이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작별을 고하자 진우는 마지막으로 서영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천천히 놓아주었습니다. 진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서영은 그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어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허전함을 느끼며 돌아섰습니다. 다시 안채로 돌아오는 길, 장독대에 내려앉은 새벽 서리가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시리고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진우가 남기고 간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어 그것을 위안 삼아 차가운 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누운 서영은 쿵쿵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밖에서는 어느새 첫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 지난밤의 일이 마치 한바탕 꿈인 양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비밀스러운 만남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는 법. 서영은 잠이 들면서도 내일 밤에는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이 숨바꼭질 같은 사랑을 끝내고 밝은 햇살 아래서 그를 마주할 수 있을지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안채의 건너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누군가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영의 방 쪽을 응시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양에서 내려온 고모 박씨 부인이 밤새 잠들지 않고 집안의 기척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요한 마을의 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위태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고모 박씨 부인은 본래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서리발처럼 차가워 집안의 기강을 잡는 데에는
따라올 자가 없는 여장부였습니다. 그녀가 진사댁에 당도한 지 불과 사흘도 지나지 않아 집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변해버렸으니 하인들은 발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다녔으며 안채의 웃음소리 또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낮에는 서영을 곁에 앉혀두고 규방법도와 출가외인의 도리를 엄하게 가르쳤는데 그 눈매가 어찌나 매섭고 날카로운지 서영은 바늘에 찔린 듯 따끔거리는 시선을 느끼며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나이가 들어 잠이 없어진 탓에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등불을 들고 집안 곳곳을 순찰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 서영과 진우의 은밀한 만남에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씨 부인은 뒷마당 장독대 근처를 서성이다가 무언가 미심쩍은 흔적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하인들이 드나들지 않는 화단 구석의 흙이 묘하게 다져져 있었고 담장 밑에 놓인 디딤돌의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기 때문인데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그 작은 변화를 그녀의 매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즉시 안채를 관리하는 늙은 친모를 불러 요즘 밤중에 뒷마당을 드나드는 쥐새끼라도 있느냐, 어찌하여 사람 발자국 같은 것이 담장 밑에 찍혀 있단 말이냐, 라고 호통을 쳤으나 친모는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고양이들이 밤새 뛰어놀다 그리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의심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고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레 혼기를 앞둔 조카딸 서영의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씨 부인의 감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그녀는 아예 서영의 방 바로 건너편 대청마루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밤늦도록 불을 끄지 않은 채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풍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호랑이 같은 고모가 지키고 앉아 있으니 서영은 감히 뒷문을 열고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방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애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우가 올 시간이 되어 가슴이 설레었겠지만 지금은 행여나 그가 아무것도 모른 채 신호를 보낼까봐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고 서영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제발 오늘 밤만은 진우가 오지 않기를 혹은 오더라도 눈치 빠르게 상황을 알아차리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러 자시가 되었고 어김없이 담장 너머에서는 찌르르 찌르르 하는 익숙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으니 서영의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진우는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한 집안 분위기를 다행이라 여기며 서영이 나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영은 당장이라도 창문을 열고 도망가세요 라고 외치고 싶었으나 그랬다가는 건너방의 고모가 당장 뛰쳐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에 입술을 깨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호는 2번, 3번 반복되었지만 대답 없는 방안을 향해 진우의 애타는 마음만 허공에 흩어지고 있었고 서영은 소리 없는 눈물만 뚝뚝 흘리며 베게릿을 적셨습니다. 담장 밖에서 기다리던 진우 역시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는데 평소라면 첫 번째 신호에 벌써 뒷문이 열리고 서영의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자 진우는 서영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며 담장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혹시 몸이 많이 아픈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오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고
그냥 돌아가야 한다는 이성과 한 번이라도 그녀의 안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감정이 치열하게 부딪혔습니다. 결국 진우는 위험을 무릅쓰고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어 안채의 동태를 살피기로 마음먹었으니 이는 자칫하면 도둑으로 몰려 경을 칠 수도 있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담장 틈새에 발을 끼우고 몸을 일으키려 할 때 낡은 기와장이 살짝 밀리며 드르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법이라. 건너방에서 책장을 넘기던 박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이며 촛불이 일렁거렸습니다. 누구냐, 밖에 누가 있느냐.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창호지를 뚫고 나오자 서영은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았고 담장에 매달려 있던 진우는 화들짝 놀라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마루를 밟는 박씨 부인의 발소리가 쿵, 쿵, 쿵 하고 뒷마당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와 햇마루 끝에 서서 어둠 속을 노려보았는데 그녀의 손에 들린 호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당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분명 뒷담 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쥐새끼 치고는 소리가 너무 크지 않으냐.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대돌 위에 놓인 신을 신고 뒷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서영은 방 안에서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발 진우가 들키지 않고 무사히 도망쳤기를 빌고 또 빌었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아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박씨 부인의 호롱불 불빛이 장독대를 지나 담장 쪽으로 서서히 다가가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모든 사물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담장 밑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던 진우는 박씨 부인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뛰어내려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그랬다가는 발소리가 더 크게 나서 확실하게 들킬 것이 뻔했기에 그는 담장 안쪽의 큰 살구나무 뒤편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다행히 살구나무 둥치가 굵어 몸을 가리기에는 충분했으나 박씨 부인이 조금만 더 고개를 돌리면 바로 발각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담장 근처까지 다가와 호롱불을 높이 들고 이리저리 비추어 보았는데 불빛이 진우가 숨은 나무 기둥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은 멈출 듯이 조여들었습니다. 이상하구나. 분명 기와 긁는 소리를 들었는데 박씨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닥을 살피다가 진우가 담을 넘으려다 떨어뜨린 작은 흙 부스러기들을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흙을 만져보더니 이것이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건드려 생긴 흔적임을 직감하고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 봐라.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흔적이로구나. 감히 진사댁 담장을 넘보는 간 큰 놈이 있다니.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범인을 반드시 잡겠다는 섬뜩한 의지가 담겨 있어 나무 뒤에 숨어있던 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서영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모님, 밤이 깊었는데 아직 주무시지 않고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서영은 최대한 태연한 척 목소리를 꾸며 말했지만 떨리는 끄틈처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서영의 등장에 박씨 부인은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고 그 찰나의 순간이 진우에게는 유일한 탈출 기회가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시선이 서영에게 쏠린 사이 진우는 살까이처럼 재빠르게 몸을 날려 담장 너머로 몸을 던졌고
둔탁한 착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박씨 부인이 서영에게 소리치는 목소리에 묻혀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인연. 잠이 안 와서 나왔다. 내 눈을 속일 셈이냐. 내 방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가 문 쪽을 향해 서성이는 것을 내 다 보았다. 박씨 부인은 호롱불을 서영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추궁했고 서영은 눈부심에 눈을 찡그리면서도 그저 목이 말라 부엌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라고 간신히 변명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영을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목이 마르면 하인을 부를 것이지. 양반과 규수가 밤중에 뜰을 거니는 법은 없다. 썩 방으로 들어가거라.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서영은 쫓기듯 방으로 들어왔지만 담장 너머로 사라진 진우가 무사한지 알 길이 없어 마음은 여전히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담장 밖 풀숲에 굴러떨어져 무릎이 까지고 옷이 찢어졌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숲속으로 달아나야 했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박씨 부인의 호통 소리를 들으며 그는 오늘 밤의 만남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그리고 앞으로 서영을 만나는 일이 훨씬 더 험난해질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린 후에야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멈춰선 진우는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진사댁의 지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높고 견고해 보이던 담장이 오늘따라 더욱 거대하고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 갇혀 있을 서영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살벌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진사 어른에게 어젯밤 뒤뜰에 수상한 놈이 다녀간 흔적이 있습니다. 집안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고하며 마당 쇠들에게 담장 위에 가시나무를 더 얹고 개구멍을 모두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사 어른 역시 누이의 말에 동의하며 하인들을 닥달했고 덕분에 집안은 마치 요새를 방불케 하는 삼엄한 경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마루에 앉아 하인들이 담장 보수 공사를 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제는 벌레 소리 신호조차 보낼 수 없게 된 현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영의 방 창문에 덧문을 하나 더 달아버리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 곧불에 걸릴까 염려되어 다는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서영이 밖을 내다보거나 누군가와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두꺼운 나무 덧문이 닫히자 방 안은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감옥처럼 변해버렸고 서영은 빛과 소리가 모두 차단된 공간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진우에 대한 그리움과 이 숨막히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용수철과 같은 것인지라 서영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 대신 오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 바구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진우의 서찰을 꺼내어 읽고 또 읽으며 언젠가 반드시 이 문을 열고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밤은 다시 찾아오고 덧문 틈으로 스며드는 가느다란 달빛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지만 서영은 그 희미한 빛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장 밖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진우 또한 포기하지 않고 붉은 눈으로 이 집을 응시하고 있을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댄잎을 스치며 우수수 소리를 내던 어느 스산한 날 진사댁의 밤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언명으로 안채의 덧문이 굳게 닫히고 담장의 빈틈마저 메워진 뒤 서영의 방은 낮에도 어두침침한 굴과 다를 바가 없었고
밤이 되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외딴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이 답답한 감금 생활 속에서도 서영의 귀는 오직 바깥 세상의 아주 작은 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곤두서 있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야속한 바람 소리와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거친 빗을 소리뿐이었습니다. 진우가 혹시나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만약 그가 왔다가 정말로 붙잡혀 큰 봉변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차하며 그녀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담장 밖의 사정도 애타기는 마찬가지였으니 진우는 며칠째 서영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 밤마다 진사댁 주변을 그림자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새로 보수한 담장 위에는 날카로운 가시나무 가지들이 얹혀 있어 접근조차 쉽지 않았고 대문 앞을 지키는 하인들의 수도 늘어나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기 어려운 삼엄한 경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으면 멀어진다는 말은 이 두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듯 만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움은 오히려 바위처럼 단단해지고 냇물처럼 깊어져만 갔습니다. 진우는 서영이 혹시 병이라도 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혹독한 집안 어른들에게 험한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보이지 않던 그린 밤이 찾아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에 안성맞춤이었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자 술라를 돌던 하인들도 일찌감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려 집안의 경계가 잠시 느슨해진 틈이 생겼습니다. 진우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며칠 동안 눈여겨봐 두었던 담장의 가장 낡은 구석, 즉 오래된 감나무 가지가 담장 안쪽으로 뻗어 있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록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나 단 한 번만이라도 서영의 얼굴을 보고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살 것 같았기에 그는 젖은 집신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미끄러운 담벼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채 건너방에 머물던 박씨 부인은 이날따라 일찌감치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 척했으나 실상은 이불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밖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잠잠했으니 놈이 방심하고 다시 나타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그녀의 노련한 직감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몽둥이를 손에 꽉 쥐고 문풍지 너머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에 섞인 아주 미세한 인기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그 쥐새끼 같은 놈을 잡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집안의 법도를 바로 세우겠다는 서슬퍼런 결의를 다지고 있었기에 그날 밤의 공기는 차가운 빗줄기보다 더욱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힘겹게 담장을 넘어 감나무 가지를 타고 뒷마당에 내려섰을 때 바닥에 깔린 낙엽들이 빗물에 젖어 있어 다행히 큰 소리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서 서영의 방 뒷문 쪽으로 다가갔는데 덧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이자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살을 아주 가볍게 마치 빗방울이 튀는 것처럼 톡 하고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수심에 잠겨있던 서영은 그 작은 소리가 바람 소리가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리듬, 빗소리 속에서도 선명하게 가슴을 울리는 사랑의 노크였습니다.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덧문의 걸쇠를 아주 조심스럽게 풀고 문을 살짝 열자 어둠 속에서 비에 젖은 진우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낭자, 무사하셨습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서영의 귀에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고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막았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그동안의 서름과 공포는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서로에 대한 애틋함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빗물에 젖은 손을 뻗어 서영의 따뜻한 뺨을 감싸 쥐었고 서영은 그 손길에 얼굴을 묻으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건너방의 문이 벌컥하고 열리더니 박씨 부인이 호롱불을 높이 쳐들고 튀어나왔습니다. 내 이놈들 꼼짝 마라. 그녀의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깨고 비수처럼 날아들자 두 사람은 혼비백산하여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녀의 뒤를 따라 잠귀 밝은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몰려올 기세였습니다. 진우는 급히 서영을 등 뒤로 숨기며 앞을 가로막았지만 이미 퇴로가 차단된 것이나 다름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형국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 서영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고 진우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식은땀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헛간 쪽에서 우당탕탕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쇳덩이들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늙은 하인 덕칠 노인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아이고 도둑이야 아니. 멧돼지다. 집채만한 멧돼지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덕칠 노인의 목소리는 어찌나 크고 다급한지 자던 소가 벌떡 일어날 정도였고 박씨 부인과 하인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모두 헛간 쪽으로 쏠렸습니다. 덕칠 노인은 빗자루를 들고 헛간 문을 두드리며 이놈의 짐승 저리 가라. 저리 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난리법석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당황하여 잠시 주춤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멧돼지라니. 그녀가 헛간 쪽을 돌아보며 소리치는 그 찰나의 순간은 진우에게 하늘이 내려준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덕칠 노인이 일부러 장작 더미를 무너뜨리고 솥뚜껑을 엎으며 만들어낸 그 소란은 사실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덕칠 노인의 의도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서영의 손을 꽉 쥐며 짧고 강렬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무언의 신호를 받은 서영은 재빠르게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진우는 날쌘 표범처럼 몸을 날려 다시 감나무 가지를 타고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헛간으로 달려갔을 때 그곳에는 멧돼지는 온데간데 없고 땀을 뻘뻘 흘리는 덕칠 노인만이 엎어진 솥뚜껑과 흩어진 장작더미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노망이 났느냐 멧돼지는 어디 가고 너만 이러고 있느냐. 박씨 부인이 씩씩거리며 묻자 덕칠 노인은 짐짓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을 덜덜 떨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시커먼 것이 눈에서 불을 뿜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뒷산으로 도망갔습니다요. 제 평생 그리 큰 놈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며 은근슬쩍 뒷마당 쪽을 가리켰는데 이는 진우가 도망친 방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분을 사기지 못하고 씩씩거렸지만 헛간이 난장판이 된 것을 보니 짐승이 들었다는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영의 방 쪽으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으나 방 안에는 서영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는 척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밖이 이리 소란한데 잠이 오더냐 박씨 부인이 쏘아붙였지만 서영은 짐짓 잠결인 척 눈을 비비며 천둥이 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멧돼지 소동까지 겹치니 박씨 부인으로서도 더 이상 추궁할 명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박씨 부인은 밤눈 어두운 늙은 종놈 때문에 다 잡은 쥐를 놓쳤다며 혀를 차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에는 다시금 빗소리만이 남았고 덕칠 노인은 흩어진 장작을 정리하는 척하며 안채 쪽을 향해 안도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덕칠 노인은 오래전부터 서영 아가씨가 남몰래 정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 또한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아픔이 있었기에 그는 이 어린 연인들의 애틋한 마음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 그가 벌인 위험천만한 연극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평생 주인집에 충성해온 늙은 종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이자 배려였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서영은 쿵쿵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창문 너머 덕칠 노인이 있는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수백 번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진우와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그가 무사히 도망쳤다는 안도감과 덕칠 노인의 따뜻한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서영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누웠으나 방금 전 빗속에서 마주쳤던 진우의 젖은 얼굴과 뜨거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쉬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으나 이대로 계속 숨어서 만날 수만은 없다는 현실의 벽이 더욱 높게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덕칠 노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를 볼 때마다 주책바가지 영감이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덕칠 노인은 허어 웃으며 묵묵히 빗자루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서영이 문 밖으로 나올 때 덕칠 노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노인은 아주 잠시 아무도 모르게 윙크하듯 눈을 찡긋해 보였습니다. 그 짧은 눈짓 속에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든든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 서영은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먼 곳의 정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수호천사까지 생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 역시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으니 그녀는 어젯밤의 소동이 석연치 않음을 직감하고 더욱 교묘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 서영의 혼사를 서두르려 했고 담장 주위에 덫을 놓는 것도 모자라 사나운 사냥개를 풀어놓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해진 진사댁의 앞마당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 역시 어젯밤의 위기를 겪으며 더 이상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숨어 다녀서는 안 되겠다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으니 그의 책상 위에는 밤새 고민하며 써내려간 장문의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과연 누구에게 전해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꽉 막힌 이 집안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랑의 힘은 시련을 겪을수록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믿음이 이 위태로운 연인들을 지탱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온 매와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욱 맑고 투명하듯 덕칠 노인의 기지로 위기를 넘긴 진사댁의 아침은 여느 때보다 고요하고 청명하게 밝아왔습니다. 간밤에 쏟아지던 빗줄기는 말끔히 개어 처마 끝에는 영롱한 물방울만 매달려 있었고 마당의 흙은 촉촉하게 젖어 먼지 하나 잃지 않는 상쾌한 공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나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이는 더 이상 비겁하게 숨어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사내대장부로서의 결심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갈아 만든 먹물로 밤새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완성한 서찰 한 통을 품에 깊이 간직한 채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진사댁의 뒷문 근처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우가 기다리던 사람은 서영이 아니라 바로 어젯밤 자신들을 구해준 늙은 하인 덕칠 노인이었습니다. 마침 아침마당을 쓸기 위해 나온 덕칠 노인은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흠칫 놀라며 주위를 살폈는데 진우가 쑥쑥한 얼굴로 나타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서찰을 꺼내 덕칠 노인에게 건네며 어르신, 지난밤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이 서찰을 진사 어른께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목숨이 달린 일이라 여겨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덕칠 노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빗자루를 꽉 쥐었으나 진우의 결연한 눈빛과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읽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찰을 받아주었습니다. 덕칠 노인은 주인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젊은 선비의 용기에 감복하여 서찰을 소매 속에 감추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진사 어른이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계셨는데 그 근엄한 표정은 누구도 쉽게 말을 붙이기 어려울 만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덕칠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 엎드려 나으리 아침 문안 여쭙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문 밖을 쓸다 보니 웬 젊은 선비가 놓고 간 글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라고 거짓을 보태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진사 어른은 찻잔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덕칠 노인을 응시하더니 이리 가져오너라 하고 묵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사 어른이 받아든 봉투는 비록 종이의 질은 거칠었으나 겉면에 쓰인 글씨체만은 힘있고 유려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글쓴이의 기계가 범상치 않음을 단번에 느끼게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찰을 읽어내려가는 진사 어른의 눈매가 처음에는 가늘게 찌푸려졌으나 글을 읽어갈수록 점차 풀리더니 이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서찰에는 진우가 밤마다 담장을 넘었던 무례에 대한 솔직한 사죄와 함께 서영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한순간의 불장난이 아니라 평생을 약속하고 싶은 진중한 연정임이 절절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생.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는 한미한 선비이나 다가오는 과거에 반드시 급제하여 떳떳하게 댁의 대문으로 들어와 따님을 청하겠습니다. 라는 대목에서는 젊은 날의 패기와 굳은 의지가 느껴져 진사 어른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사실 진사 어른은 진우의 집안이 비록 몰락했으나 그의 조부 때까지만 해도 학문으로 명망이 높았던 가문임을 익히 알고 있었고 진우가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소문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딸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아비의 욕심에 애써 외면해 왔던 터였으나 목숨을 걸고 담장을 넘을 만큼 뜨거운 그들의 사랑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정면으로 부딪혀오는 진우의 대담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사 어른은 서찰을 다시 접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에는 노여움보다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체념과 기특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박씨 부인이 들이닥쳐 오라버니 어젯밤 그 멧돼지 소동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담을 더 높이고 하인들을 더 풀어야겠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등장은 평소 같았으면 집안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을 신호탄이었겠지만 오늘 진사 어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박씨 부인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누님, 그만해 두십시다. 짐승이 들었으면 쫓으면 그만이고 사람이 들었으면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터. 집안이 너무 삭막하여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소이다. 이제 그만 빗장을 풀고 아이 숨통 좀 트이게 해줍시다. 박씨 부인은 오라버니의 뜻밖의 반응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박하려 했으나 진사 어른의 눈빛이 이미 확고하게 굳어 있음을 보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사 어른은 한술 더 떠 누님도 이제 한양집이 궁금하실 터인데 그만 올라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 일은 제가 알아서 잘 살피리다. 라며 정중하게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분한 마음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집안의 가장인 진사 어른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결국 짐을 싸라는 호통을 치며 물러갔습니다. 그날 오후 박씨 부인이 탄 가마가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지자 진사 댁을 짓누르던 무거운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안채에 갇혀있던 서영은 고모가 떠났다는 소식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아버지가 하인들을 시켜 창문의 덧문을 떼어내라고 명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덕칠 노인이 슬그머니 다가와 아씨. 진사 어른께서 그 선비님의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라고 귀띔해 주자. 서영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두 사람의 사이를 묵인하고 기다려 주기로 했다는 사실은 당장의 허락보다 더 큰 믿음과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서영은 그 어떤 보석을 얻은 것보다 기뻤습니다. 이제 그녀는 죄인처럼 숨죽일 필요 없이 당당하게 정인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진우는 더 이상 밤에 담장을 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였으니 건너 마을 그의 작은 방에서는 밤새도록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영 또한 진우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응원하며 정성스럽게 술을 놓은 버선과 귀한 약재들을 덕칠 노인을 통해 인편으로 보내며 내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이어져 있었고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며 서로의 안녕을 비는 시간은 애틋함을 넘어 신뢰와 확신으로 단단해져 갔습니다. 담장 밑에서의 불안한 미래 대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성숙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계절은 흘러 낙엽이 지고 흰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와 있었습니다. 진우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던 날 서영은 멀리서나마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도 점잖고 성실한 진우가 꼭 금에 환영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긴 겨울밤 서영은 문풍지를 우는 바람 소리에도 진우가 과거장에서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인 진사 어른이 무심한 듯 툭 던지는 그 녀석 글솜씨면 넉넉히 급제하고도 남을 게다. 라는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드디어 꽃 피는 춘 3월. 마을 어귀에서부터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며 기쁜 소식이 당도했으니 바로 진우가 과거에 장원급제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일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었고 진사댁의 대문은 활짝 열려 귀한 손님을 맞이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며칠 뒤 관복을 차려입고 어사화를 꽂은 진우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오자 온 동네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진사댁으로 향해 그토록 넘고 싶었던 높고 견고한 담장이 아닌 활짝 열린 대문을 통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있던 진사 어른은 마당으로 들어서는 진우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진우는 돛돌 아래서 큰 절을 올리며 어르신, 약속대로 급제하여 다시 찾아왔습니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은 내려가 진우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자네가 내 눈을 틀리지 않게 해주어 고맙네. 내 딸을 부탁하네. 라고 화답하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안채문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영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비로소 문을 열고 나와 진우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순간 햇살 아래 마주선 두 남녀는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만 서로를 더듬던 손길이 이제는 밝은 대낮에 당당하게 맞잡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서영을 향해 듬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서영은 수줍은 듯 화사한 미소로 화답하며 두 사람의 인연은 마침내 온전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진사댁에는 잔치가 벌어져 늦도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란스러운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찾아오자 마을은 다시금 예전의 평온한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서영의 방창문에는 덧문도 감시의 눈길도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밖을 서성일 필요 없이 편안하게 이불을 덮고 누울 수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던 애달픈 풀벌레 소리는 이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자장가가 되어 밤하늘의 별들과 함께 그들의 단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먼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행복으로 맺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 시련을 견디고 마침내 빛을 보았듯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환하고 따스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부디 편안하고 고요한 밤 되시기를. 밤이 깊어 준비한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높은 담장을 넘어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의 인연이 매와 향기처럼 은은하게 마을을 감싸 안았듯이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제 긴장의 끈을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셔도 좋습니다.